지금 이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군이 가담해서 주축 세력으로 등장했던 이 비상계엄 사태, 나라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 최대 피해자는 나는 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사기가 일단 죽었어요. 두 번째, 온갖 질타를 지금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데다 힘을 보태니 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에요. 세 번째는 또 있어. 뭐냐면은 이번 연말에 정기 국회를 통해서 내년도 초우 개선비가 확정됐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년에도 우리는 내 돈 내며 훈련 받아야 되나? 이 이야기가 군인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군인들이 상대적으로 군인들도 뭐 이렇게 특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근데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과 똑같이 받고 있느냐 하면 군인들은 확실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군인들이 야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워요. 네. 이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런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 저는 네, 하나 물어보려고. 네. 김 교수님은 이사 몇 번 했어요? 저는 한 30번, 32번 정도. 나보다 많이 했구나. 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어. 25번을 얘기하고 다녔더니 아유 오늘 기죽어. 근데 얘기하면 안 되겠네. 뭐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초등학교만 해서 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수당이 저는 이제 제가 또 대사관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들이 받는 거하고 치면 정말 이거를 군인들이 알면 같은 군인이라도 제가 또 뭘 했냐면 군인으로서 해외 파병을 나갔습니다. 네. 미국의 중부사령부에 파병을 나갔는데 실제로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중부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겠죠. 외교관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어떤 수당도 없어요. 어떤 수당도. 근데 외교관들은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양하고 휴가라든가 무슨 또 이 삶의 어려운 곳에 가면 교고지 수당이 있고요. 또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도 있고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런 별도로 해외 파병된 그런 부대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 교수님이나 저나 제외 공관에서 외교관 신문으로 근무를 해보았더니 속속들이 다 느끼고 알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되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군인 대우 제법 괜찮다던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인들이 사실 그렇다 그러면 군인들을 지원하는 지원율이라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지원율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거는 아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군인들이 받는 대우라든가 복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네. 증명해주는 지표죠. 그러게 맞아요. 좋으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몰려오겠지. 그래서 무슨 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인들 장기복무하는 사람 연금 혜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금의 혜택이 있는 것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장기복무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연금도 좋다며 군인은 하면서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 아드님을 장기복무 그렇죠. 시키시죠. 군복무는 또 얘기가 달라. 군복무를 시키시면 되는데 제가 근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요즘 병사들 월급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작년 예산안 통과 시기에 12월 3일 날 이런 내란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정밀하게 따지지 못해서 올해부터 받을 군인들의 그 야근 수당이라든가 이런 근무지에 따른 수당 같은 게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사들 봉급은 계획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뭐 병장 월급이 한 달에 한 뭐 1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장 월급, 병사들 월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 병사들 월급이 작다고 불만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사들은 제가 연대장 할 때만 해도 병장 월급이 60만 원 정도 됐어요. 네. 근데 60만 원 정도 됐는데 먹는 거 다 주죠. 네. 다음 거기서 자죠. 그렇죠. 다음에 그 다른 생필품을 다 보급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네. 월급의 2배 정도가 실제 병사들의 월급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먹고 있는 요즘 급식비가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면 11,000원 정도 되는데 30일이면 그게 벌써 33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 부대에서 자지 않은 간부들, 예를 들면 하사들은 밖에 나가서 방을 얻어서 산다 그러면 네. 그 방값이 30만 원에 살 수 있는 데가 어려워요.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에 쳐도 그것만 해도 벌써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 그러면 2배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복 주죠. 다음에 생필품을 다 주기 때문에 이런 간식비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조그만 작은 어떤 요소까지 고려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병사들 봉급의 곱하기 2가 상식적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국방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이 정치권이 선거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더 많이 주기 그런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되니까. 2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의 부사관들, 소위 중위들이 난 못 살겠다. 이 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 책임감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그걸 요구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군의관들은 이제 군의관 의사로 오지 않고 다 병사로 복무하겠다고 그래서 군의관이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의관 안 가고 병사로 의무복무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책임질 만하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이 기형화됐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국방부도 잘 알고 있고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아주 그냥 무슨 황제의 뭐 친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이렇게 기어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해서 기어이 군대를 한번 망가뜨려 보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대장님 병장이 부르는 거예요. 요즘 힘드신데 오늘 PX 가시죠?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그런 일이 그래서 소대장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병장들이 돌아가면서 그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인데 그건 소대장 놀리려고 하는 얘기야. 그렇죠. 뭐 그래서 아니 그 안 그래도 그 ROTC 지원율도 똑 떨어져 있고 이제 이번 일로 육사 지원율도 떨어지고 군대가 이런 군대 이거 우리가 소위 당나라 군대라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나라 군대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겠는가? 네. 군이 가져야 될 팀워크를 발휘해야 될 최소한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를 망가뜨린 거 아닌가?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면서도 강한 군대 그리고 좀 병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간부들도 동시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 위주로 정책이 지나치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그 위에 같은 또래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해야 될 장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군 생활의 매력을 느끼는 친구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군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